자, 이번 시간에는 자, 배수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수는 자, K의 배수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2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이제 2의 배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의 배수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뭐 2, 4, 6, 뭐 이런 집합들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배수 관련 문제가 나오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무조건 교집합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무조건 교집합을 이용하는데 이유는 뭐냐? 교집합은 AK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A2하고 A3이다. 그러면 얘는 2의 배수고 얘는 3의 배수니까 교집합은 당연히 몇의 배수겠어? 6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6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A6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반해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A3하고 교집합 뭐 A4다. 그럼 당연히 얘는 12의 배수니까 A의 12. 뭐 이런 꼴로 무조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합집합은 자 A2 합집합 A3이다. 그럼 얘는 2의 배수니까 2, 4, 6, 8, 점점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의 배수니까 3, 6, 9, 12, 점점점 이렇게 되니까 얘는 A의 K꼴로 못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2, 3, 4, 6, 8, 9 이렇게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나타낼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A2하고 A4다. 혹은 뭐 A3하고 A6이다. 이렇게 되는 거는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큰 놈 작은 놈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는 2의 배수니까 2, 4, 6, 8, 10이고 얘는 4의 배수니까 4, 8, 12가 되니까 얘가 작은 놈이 되죠. 그래서 얘는 A2로 나타내고 얘도 동일한 방법이겠죠. 얘는 3, 6, 9, 12가 되는데 얘는 6하고 12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A3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자, 얘가 큰 놈이고 얘가 작은 놈, 얘가 큰 놈이고 얘가 작은 놈의 관계일 때는 합집합도 AK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자, AK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우리가 교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냅니다. 자, 여기를 봅시다. 문제 실제 합집합이 나와 있으니까 자, 얘로 풀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교집합으로 풀 거란 얘기인데 자, 얘는 그래도 좀 풀 수 있는 게 뭐냐? 얘는 그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A4하고 A8의 관계니까 얘가 큰 놈이 되고 얘가 작은 놈이 되겠죠? 마찬가지 얘는 3의 배수고 얘는 9의 배수니까 얘가 큰 놈이 되고 얘가 작은 놈이 됩니다. 그래서 큰 놈 작은 놈의 관계가 되니까 합집합의 결과물은 당연히 큰 놈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A4가 될 거고 얘는 당연히 A3이 되면서 교집합이 되니까 얘는 당연히 누구의 배수겠어요? 12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12의 배수니까 당연히 A의 12가 정답. 그래서 N값은 12. 요거 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교집합이 나왔죠. 교집합. 자, 해보면 6하고 8하고 자, 최소 공배수를 물어봅니다. 보통 최소 공배수가 돼요. 그러면 6하고 8이니까 얘는 그거 모르더라도 6, 12, 뭐 18, 24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8의 배수가 되면은 자, 처음에 24가 겹치겠네. 그래서 요 놈은 A의 24가 될 거고 합집합 A의 12가 되니까 얘가 큰 놈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얘는 24의 배수고 얘는 12의 배수니까 얘는 12, 24, 36, 48이 되니까 24의 배수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놈이 큰 놈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A의 12부터 가능해. 12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자, 정답은 1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차집합입니다. 자, 대칭 차집합은 자,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거냐? A가 이렇게 있고 자, B가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을 뜻해요. 요 부분. 즉 차집합이 서로 뭘 이루고 있다.
마주보고 있다 해서 이게 대칭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의 표현 방법인데, 자, 연산은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연산은 뭐 세모 연산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얘가 뭐 어떤 연산으로도 뭐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지기 나름이니까 얘는 이제 이런 연산으로 주어졌죠. 자, 얘는 요 부분은 당연히 A에서 B를 뺀 집합이고, 당연히 반대쪽은 B에서 A를 뺀 집합입니다. 이게 대칭 차집합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인데, 자, 문제를 실제 풀 때는 얘로 풀진 않아요. 근데 얘가 나오면, 지금 얘가 나왔죠, 문제에서. 얘가 나오면, 아, 얘는 대칭 차집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대칭 차집합의 풀이 방법은 어떻게 풀 거냐? 자, 대칭 차집합은, 자, A 합 B에서, 자, A 교 B를 빼는 방법으로, 요 방법으로 실제 풀이를 할 겁니다. 이게 풀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알아놔야 돼. 자, 마찬가지입니다. 합집합이니까, 자, 이 전체 집합이 되겠죠? 이 전체 부분에서 교집합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뺄 거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자, 대칭 차집합의 형태만 남겠죠? 그래서 얘도 대칭 차집합의 표현 방법이지만, 실제 풀이는 항상 얘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연산은 뭐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연산은 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 달라요. 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쪽에 있는 표현 방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자, 다시, 자,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만,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실제 풀이 방법은 뭐로 푼다? A 합 B에서 A 교 B를, 자, 빼는 방법으로 푼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칭 차집합은 교환하고 결합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 41번 문제를 보면, 자,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려보면 됩니다. 실제로 그려보면 되는데, 자, 풀이 방법은, 자, 요 놈이 나와 있죠. 자, 합집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할게요. 왼쪽과 오른쪽을 합친 거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공통 부분을 빼는 방법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실제 풀이 방법은.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기억을 잠깐 봅시다. 기억을 해결해 보면, 자, 얘는 뭐 기본적인 대칭 차집합이니까, 자, 기억의 풀이 방법은 뭐냐? 왼쪽이 A의 여집합이고 오른쪽이 B의 여집합이니까 어떻게 풀 거다?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한 부분에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부분을 빼는 게 바로 이 대칭 차집합의 실제 풀이 방법이야. 자, 그러면 우리 얘 한번 볼까요? 뭐 그림 그려보면 알겠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아니 드모르간을 쓰게 되면 여집합에서 빼기, 자, 얘는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A, 얘가 B 이렇게 나오면, 자, 첫 번째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자, 합집합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겠어? 합집합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 다시, 자,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이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자,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요 바깥에 있는 요런 부분들을 떼내겠죠. 그러면 이제 눈치챘겠지만은 잘 지워지지가 않네. 그래서, 자, 여집합을 이렇게, 합집합의 여집합을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면은, 자, 어느 부분만 쏙 남게 돼 있어. 어느 부분만. 대칭 차집합에 해당되는 부분만 남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도 마찬가지. 똑같이 할 거예요. 자, 니은도 지워보면, 아니, 그려보면, 자, 아, 니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합법칙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결합법칙이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은 항상 성립하니까 얘는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자, 가로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하게 되면, 자, 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 차집합의 형태니까, 자, 요 놈이 왼쪽에 해당할 거고, 요 전체를 오른쪽으로 볼 거야. 그래서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 왼쪽과 오른쪽이니까 A하고,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A가 이렇게 있고, 자, B가 이렇게 있으면, 자, 왼쪽과 오른쪽에, 자, 첫 번째 왼쪽과 오른쪽의 합집합은 뭐가 돼? 자, 대칭 차집합이 이 부분이고, 자, 이 부분이고, A를 합칠 거니까 이 부분이, 자, 색칠해지겠죠. 이게 왼쪽과 오른쪽을 합친 거야. 근데, 자, 왼쪽과 오른쪽에, 자, 차집합.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공통 부분을 뺀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자, 왼쪽과 오른쪽의 공통 부분을 해보면, 자, 조금 헷갈리니까 이쪽에다가 다시 그려볼게요. 얘는 지금 왼쪽 부분 A하고 대칭 차집합인 오른쪽 부분을 합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왼쪽하고 오른쪽 부분의 공통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뺄게 디귿의 풀이 방법이겠죠. 그래서 B를 해보면, 자, 왼쪽은 A 집합입니다. 여기에서, 자, 이 대칭 차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을 뺄 건데, 뭐 이쪽 부분은 뺄 필요가 없죠.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뭐 요 부분만 쏙 뺄 겁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공통 부분은 여기 교집합 부분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합집합에서 결국 교집합을 뺀 부분이 되니까 어느 부분이 남겠어요? 자, 뺀 부분이 남게 되니까 우리가 이 결과물은 뭐가 나올 거냐면 이런 대칭 차집합의 형태가 나오겠죠? 요렇게 생긴 요놈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B랑 같은 게 아니고 A 연산 B랑 같을 겁니다. 잠깐만. 아, 쏘리. 공통 부분을 빼는 거구나. 다시. 얘가 좀 틀렸네. 그래서, 자, 교집합을 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설명할게요. 설명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교집합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자, 다시 왼쪽과 오른쪽의 공통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네. 그래서 자, 왼쪽과 오른쪽의 교집합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왼쪽은 A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 부분하고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요? 빨간색하고 검은색이 겹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남은 부분을 이렇게 지워버리면 자, 왼쪽과 오른쪽의 교집합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면 자, 왼쪽과 오른쪽을 합친 부분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공통 부분을 빼게 되면 요 부분만 쏙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만 남겠어요? 자, 요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B에 해당되는 부분만 남겠네. 그래서 얘도 맞네. 자, 디귿이 조금 조심해서 이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 대칭 차집합 문제 많습니다. 대칭 차집합 문제가 저기 많지는 않고 저기 이 문제 하나인데 관련된 문제들을 꼭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2개짜리 공식이 있고 3개짜리 공식이 있는데 자, 2개짜리는 문제가 좀 쉬운데 3개짜리는 자, 공식도 어렵고 문제풀이도 좀 많이 어려워요. 자, 첫 번째 뭐 기본 개념입니다. 자, 합집합 공식은 다 알 거라고 보니까 간단하게 한 번만. 자, A와 B의 원소의 개수는 자, NA에서 자, NB의 원소를 더한 다음에 빼기 교집합의 원소를 빼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집합의 개수 이런 것들은 벤 다이어그램 뭐 이런 것들 N에 A 빼기 B라든가
뭐 n의 b 빼기 a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려보면 간단하게 자,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3개짜리예요. 자, 문제는 3개짜리인데 자, 3개짜리 합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얘는 공식이 길어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빼기 N의 자, 교집합을 한 번씩 뺍니다. A교 B 빼기 N의 B교 C 빼기 N의 C교 A를 뺀 다음에 마지막에 3개의 교집합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얘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네,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자, 3개짜리 합집합은 요 길다란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 유형이 뭐냐? 첫 번째, 공식만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얘는 좀 쉽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공식이랑 그 다음에 이 벤 다이어그램을 같이 이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3개짜리를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 3개짜리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는 상태로 해서 이 공식하고 벤 다이어그램을 함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얘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얘는 자, 지금 자, 43번과 같은 경우에는 A 나와 있고 B 나와 있고 C 나와 있고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 다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인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 그래서 얘는 쉬워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차집합 구하랬죠? 그림 간단하게 그리면 됩니다. 그림 그려서 쉽게 A가 이렇게 있고 자, B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요 놈의 원소의 개수가 20개, 얘가 13개가 있는데 교집합이 8개래.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12개, 여기에는 자, 5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12개가 있는 부분은 요 부분. 그래서 이게 정답이 12가 될 거고 5개는 요쪽 부분이죠. 그래서 얘가 5가 되는 거. 이런 거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활용이죠. 뭐 얘도 어렵진 않아요. 일단 2개짜리인지 3개짜리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서 영어 A, 수학 B. 그러면 이제 NA가 얼마나 뜻이에요? NA가 35, MB가 28. 그 다음에 모두 못 풀었다는 얘기는 자, A가 이렇게 있고 벤 다이어그램이 확실히 편할 테니까 자, B가 이렇게 있으면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서 60명. 그래서 이 전체 집합이 자, 60명이 있다는 얘기고 자, 이 바깥에 5명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5명이 의미하는 게 뭐냐? A합 B가 몇 명이란 뜻이에요. A합 B가 55명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 있고 합집합이 있으니까 자, 교집합. 자, 1번. 여기 적어도 한 문제를 풀 적어도는 합집합을 뜻합니다. 얘는 합집합을 의미하니까 1번의 정답은 55명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둘 다 풀다라는 거는 교집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합집합이 의미하는 건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던가 또는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합집합. 그 다음에 둘 다, 교집합은 둘 다나 그리고 and 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교집합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뭐냐? 영어 문제만. 여기 보니까 영어 문제만입니다. 그럼 영어를 우리가 뭐로 놨어요? A로 놨죠? 자, A로 놨기 때문에 영어 문제만 푼 학생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요 부분을 물어보는 거야. 요 부분. 얘는 영어 문제만 푼 학생, 여기는 둘 다 푼 학생, 이쪽 부분은 수학 문제만 푼 학생. 그래서 영어 문제만 푼 학생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n의 a 빼기 b의 개수를 구해라. 이 문제랑 똑같습니다. 뭐 앞에서 다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최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최대최소 문제는 아마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자, 한꺼번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편한 방법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자,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1번 방법이에요. 자, 얘는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공식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 교집합은 자, 당연히 자, 이 기본 공식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려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합치면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럼 교집합은 A의 집합에서 B의 집합을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면 되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 A 교 B는 어떻게 돼요? 자, NA 더하기 NB 빼기 이제 이게 합집합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자, 우리는 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자, 전체 집합이 30명입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알죠? 그래서 얘는 22가 될 거고, 얘는 17이 되니까 22 더하기 17 빼기, 우리 합집합의 개수를 몰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39명에서, 자, 39 빼기 얼마가 되겠어요? 자, 39 빼기 합집합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죠? 우리 얘가 최대가 될 거면 당연히 합집합이 뭐가 돼야 돼요? 최소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합집합은 언제 최소가 되겠어요?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서 자, 요 개수가 늘어날수록 합집합은 커질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합집합은 상식적으로 언제 최소가 된다? 합집합은 큰 놈인 A가 작은 놈의 B를 이렇게 뭐하고 했을 때 포함하고 했을 때 최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B가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서 이쪽 부분이 자 개수가 생길수록 합집합의 개수는 늘어날 테니까 얘가 없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합집합은 자 큰 놈이 작은 놈을 포함할 때니까 합집합이 얼마가 될 때 A의 원소인 22개가 될 때 자 최소가 될 거고 그럼 그때는 교집합이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39에서 빼기 22를 하면 되니까 17일 때가 최대가 될 거야. 자, 반대로 교집합의 A교 B입니다. 자, 교집합의 최소값은 당연한 사실이죠. 39에서 자, 뭐가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자, 39에서 뺄 텐데 당연히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대값이 되면 되겠죠? 최대값이. 그럼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합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요 놈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 전체 집합이 되는 케이스니까 전체 집합이 몇 명이에요? 자 빼기 30명일 때가 최대가 되어서 얘는 9명이 정답. 그래서 자 교집합은 반대죠. 합집합이 결국 최대가 될 때랑 최소가 될 때를 구해서 얘가 최대가 되면 당연히 교집합은 최소가 될 거고 자, 요 놈이 빼야 되니까 요 놈이 최소가 되면 당연히 교집합은 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방법을 조금 알아두면 더 좋은데 얘는 좀 다양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케이스는 자, 어떤 유형이냐? 자, 개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구하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데 이 최대 최소는 항상 언제가 나오느냐? 큰 놈이 작은 놈을 그러니까 결국 방법은 얘랑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큰 놈이 작은 놈을 포함하던가 또는 두 개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에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자, 큰 놈이 작은 놈을 이렇게 포함하는 경우가 생기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겠죠? 요 경우 아니면 자, A하고 B의 합집합이 결국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 전체 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이 바깥에 0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생겨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A가 얼마? 30이고 B가 22였죠. 그래서 요 놈이 30이고 요 놈이 22야. 그럼 바깥에 몇 명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 A가 20이고 17이구나. 쏘리. 얘가 20이고 자, 얘가 20이고 얘가 17이고 얘가 30이 되니까 자, 바깥에는 총 8명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요 경우에는 자, 교집합은 바로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A 교 B의 최대값이 나오면서 요 놈은 최대값이 나오면서 17이 될 거고 자, A 합 B는 최소값이 되면서 2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자, 이 도너츠 부분 있죠. 이 도너츠 부분은 자, A 빼기 B가 되면서 요 놈이 얼마가 돼? 자, 5가 되겠죠? 이 A 빼기 B가 되면서 이 차집합이 최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집합뿐만 아니라 합집합, 차집합, 그 다음에 자, A 합 B의 여집합의 요놈도 최대값이 될 거예요. 8명으로. 이렇게 얘뿐만 아니라 합집합하고 차집합하고 합집합이 여집합까지 이런 다양하게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깥이 0이니까 얘가 22, 얘가 17이 되면 자, 당연히 교집합은 얼마가 돼요? 교집합은 자, A 교 B는 자, 30이 되고 22 더하기 17 빼기 자, 당연히 얘가 A 교 B가 돼야 되니까 39 자, 얘가 9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가 9명이 될 거고 이때는 13명, 이때는 8명 이렇게 순서 배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빵명. 자, 그러면 자, N의 A 교 B는 이때는 무슨 값을 가질 거냐? 최소값을 가지면서 그게 얼마가 될 거예요? 9가 될 거고. 자, N의 A 합 B는 최대값을 가지면서 30이 될 거고. 자, N의 A 빼기 B의 값은 자, 최대값을 가지면서 13이 될 거고. 자, A 합 B의 여집합은 얘가 최소값이 되면서 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소 관계야. 반대 관계입니다. 최대 최소, 최소가 되면 얘는 최대, 최소가 되면 얘는 최대, 얘는 최대가 되면 얘는 최소.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나머지 내용들이 한 방에 해결이 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교집합이나 합집합을 구할 때는 이 1번 방법을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어내는 방법도 있는데 뭐가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돼. 그래서 어차피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합집합이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경우가 결국은 큰 놈이 작은 놈을 포함하던가 둘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경우가 되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은데 이제 자, 이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이 두 번째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 나머지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여기 뭐 테스트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이건 뭐 2개짜리 기본적인 공식이고, 그 다음에 얘는 3개짜리가 나와 있는데, 자, 얘는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쉬운 편인데, 얘가 공집합이죠? 그럼 당연히 3개짜리도 당연히 뭐가 돼요?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아마 요 놈의 개수는 얼마가 될 거예요? 요 놈의 개수는 당연히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2개짜리 A, B 포탈이니까 2개짜리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요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워요. 자, 요 설명이 이제 좀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결국 36명인데 버스 이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니까 2개짜리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51번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얘는 왜 어렵냐?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과학탐구, 프로그램 언어, 영화 논평 3개짜리가 되어서 자, 얘가 A, 얘가 B, 얘가 C가 될 텐데 왜 어렵냐? 얘는 자, 공식이랑
벤 다이어그램을 함께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조건이 많이 안 나와 있거든. 자, 그러면 과학탐구 23명, 프로그램 28명, 영화 논평 21명이니까 A, B, C가 각각 23, 28, 21명이 된다는 얘기고 모두 가입했으니까 교집합이 7명. 자, 한 동아리에도 가입하지 않은 학생이 4명이란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 요 놈이 4명이란 얘기는 자, N에 A합, B합, C가 전체가 50명이니까 얘 4명을 제외한 46명이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를 구하래?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공식을 쓰기에 조건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2개짜리 교집합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공식을 이용은 할 텐데 벤 다이어그램까지 한꺼번에 이용을 해야 되니까 자, 문제가 좀 어려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자, A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면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요 부분을 A, 요 부분을 B, C, D, E, F, G라고 할 건데 얘는 우리 알죠? 자, 세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이 몇 명이에요? 세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은 7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7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과학 동아리 A가 23명, 28명, 21명을 알 수 있으니까 얘가 23, 얘가 28, 얘가 21까지 알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을 구하려고 하니까 두 동아리는 결국 어디냐? 이 B 부분하고 D 부분하고 F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자, B 더하기 D 더하기 F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 자, 공식 그대로 써봅시다. 자, 3개짜리 합집합이니까 46은 자, A가 23 더하기 B가 28 더하기 C가 21 그 다음에 빼기 자, A 교 B 빼기 B 교 C 빼기 자, C 교 A입니다. 다 앞에 N은 있어요. N은 이렇게 N 그 다음에 더하기 마지막에 7 이게 공식이죠? 이게 공식.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A교 B는 어느 부분이요? A교 B니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될 거냐? A교 B를 구해보니까 우리가 B 더하기 7이 돼. 그럼 같은 원리로 B교 C는 자, B교 C는 D 더하기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교 A는 F 더하기 7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B 더하기 D 더하기 얘를 각각 구할 수는 없고 한 방에 구할 거란 얘기예요. 자, 계산을 해보면 나머지 계산만 하면 됩니다. 46은 자, 얘 다 더하면 49 얼마가 돼? 72가 되겠죠? 자, 72에서 빼기 자, 요 놈이 전부 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면 B 더하기 D 더하기 F 더하기 21이 될 거고 더하기 7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우리가 자, 원하는 B 더하기 D 더하기 F의 값만 쏙 나오겠죠? 그래서 한 방에 구할 수는 없고 한 방에 구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자, 공식이랑 한꺼번에 저기 구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자, B하고 D하고 F의 값을 각각 구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의 합을 한 번에 구해내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를 51번을 꼭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